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4월 11일입니다. 오늘 어제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지금 이제 워싱턴에 있겠네요. 예. 우리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일 날 출발해도 10일 저녁에 도착해서 거기 주무시고 준비하겠네요. 근데 우선 두 가지를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상 유례 없는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을 겁니다. 부부 동반 정상회담, 부부 동반 단독 회담. 요거 나중에 짚어주시고요. 부부 동반 단독 회담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부부 동반 환담회 티타임. 티타임이죠. 티타임. 이거 갖다 보면 우리도 청와대에서는 그거 갖다 굉장히 의미를 갖다 굉장히 부여하고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우리 김영광 실장 옛날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비서실장 2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프로토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해 주시고요. 조금. 조금 합니까? 예. 또 하나는 어제 대한민국 그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TV죠. 네. YTN하고 달리 연합뉴스TV는 정부에서 1년에 뭐 수백억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 사실상 정부의 기관 방송 비슷한 데입니다. 관영이죠. 근데 연합뉴스TV에서 기가 막힌 이게 오번지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소개하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대통령 밑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공기를 달았습니다. 자,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설명이 필요 있을까요? 사진이 다 아니 말해주는데. 근데 왜 그 그랬을까요? 전에 네. 블룸버그 통신이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다가지고 뭐 나경원. 청와대하고 저 또 뭐 저 길길이 뭐 한번 날뛰었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걸 인용했다 그래서 인용했다고 나 대표도 뭐 하고 뭐 펄펄 뛰었는데 그 기자를 갖다가 이 실명까지 밝혀서 기자를 그렇죠. 인신 외신 또 공격하고 뭐 외신 기자협회에서도 또 뭐 네. 공식 반발하고 네. 언론 자유에 대한 네. 침해다 그랬는데 뭐 검은 머리 뭐 우리 물론 블룸버그 한국 주재 통신원들 네. 뭐 스팅거라고도 하고 스팅거. 통신원이라고 하고 뭐 특파원이라고 뭐 명칭은 뭐 이름 같은 건데 네.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인신 공격을 해놓고서 네. 대한민국 관영 방송이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적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거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사람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제 예. 언론들이 하니까 연합뉴스 TV에서 또 상세히 설명을 했더라고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아니 뭐 공식으로 뭐 브리핑을 한 건 아니지만 예. 취재 기자들이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실수를 했냐 그랬더니 네. 또 친절한 금자씨쯤 설명을 한 게 문 대통령이 네.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예. 미북 교착 상태를 타개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대변인 맞네. 아니 대변이 아니고 김정은이 북한 사람이라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이리저리 꼬이는데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짚고 이거 진짜 이거 연합뉴스 TV를 그럼 이건 해체를 시켜야 되겠다 이건. 해체시켜야죠. 이쯤 되면은. 아까 문재인 대통령 국적을 아니 김정은의 대변인이 아니고 예. 그냥 김정은하고 똑같은 입장에 아니죠. 있는 사람이라는. 김정은의 수하란 뜻입니다. 심부름꾼. 신보론권. 야, 이거는 뭐니까 대한민국 벌써부터 이미 이제 적화되는 겁니까?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연합뉴스 TV 이거 진짜 청기누설에서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우리 김영광 실장 보면 그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 네. 모시고 보면 강창희 국회의장도 해외에 보면 사실상 정상에 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여러 나라를 갖다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뭐 대부분 경우 동부인을 하죠. 아니 100% 동반해서. 예, 동부인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만나서 상대방 국회의장하고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자 우리 현안을 다룹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G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3만 불 소득 국가에 5천만 인구를 인구니, 가진 예. 뭐 큰 나라니까 네. 가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통령 있으면 대통령, 네. 수상 있으면 수상, 네. 국회의장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저 국가 의전 서열 따져가지고 정상 외교라는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네. 대통령하고 국회의장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국회도 우리 국민의 100%의 주권을 위임받은 그 기관이죠. 주요 기관이니까 대법원장이 안 돼요. 뭐 무슨 정상회의를 하기다 바쁘신 분이 성격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뭐 또 헌법재판소장이 뭐 다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외교부가 네. 그 대체적으로 대통령은 뭐 A급지라 그러죠. 네.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좀 폼 나는데 네. 저 의장님한테는 뭐저 결격이지만 그 대통령이 가기엔 조금 약간 애매하고 그래도 그 나라 대통령도 온적되고 수상도 네. 하고 우리도 국가 정상급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주로 아프리카, 남미 뭐 네네. 그 나라들에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뭐 자 그쪽 나라에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쭉 하고 하는데 저희 가서 중국 가서는 뭐 저 지금 시진핑도 만나고 네네. 뭐 저 리커창도 만나고 네. 더더군다나 또 그 당시 2014년에는 호금도라고 아니, 저 광동성 당석이 호금도가 아니죠. 호금도는 후진타오고 우신타오고 저기 저 후추나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하네. 예. 후추나도 만나게 해줘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가면은 그래도 정상에 준해서 네. 뭐 시진핑 뭐 서열 1, 2, 3이 다 만나게 해줬고 네. 저기 인민대회 의장하는 양반도 네. 그 공식 이제 상대고 네. 그리고 후추나 네. 광동성 당서기까지 주선해서 만났으니까 다 네. 했는데 한 번도 뭐 부부가 앉아가지고 한 적이 그거는 뭐 외교관들이 제일 잘 아는 거죠. 프로토콜이라는 건 쌓여서 축적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갖다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예요. 그러면 미국도 보면 그 사상 유례 없는 부부 동반 우리는 이제 보면 정상회담이라고 단독회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 입장에서 아마 티타임 내지는 아마 아이스 브레이킹 티타임 정도 환담 정도로 할 텐데 왜 그런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그걸 갖다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부는 뭐 이 희한한 프로토콜에 없는 네. 미팅에 대해서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만나던 남자 뭐 여자라면 그 나라 정상 여자라면 여자 뭐 정상 간에 네. 기묘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허위 지금 저 14시간 날아가지고 갔는데 1박 3일. 1박 3일로 갔으면 둘이 앉아서 대자해가지고 네. 자 지금 북쪽에서 이런 메시지가 왔고 네. 뭐 배석은 뭐 통역만 있는 거니까 해가지고 하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정말 합시다. 그거 나중에 설명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부를 끌고 온 게 한 거는 저 폼페이오나 존 볼튼이 네. 뭐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각각 동부인에서 만났는데 아니 저 형님 정말 저한테 그렇게 뭐 디스맨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하고 멱살잡이 하거나 진지하게 아니 정말 내 자존심도 있는 건데 정말 좀 받아주셔야지 이런 얘기 못하게 하려고 부부가 앉아서 한담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이야기는 멜라니아 여사 오늘 옷이 예쁩니다. 역시 정말 뭐 김정숙 여사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예. 한미동맹 굳건합니다. 굳건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의지 뭐 서로 뭐 우리 부인도 아시잖아요. 아시는 멜라니 여사 아시죠? 김정숙 여사 아시죠? 우리 형제 사이입니다. 뭐 우리 그러니까 어떠한 이견도 나오지 않을 형식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우리 외교부는 강경화는 이 양반도 평생 뭐 국제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런 거지 같은 양식을 하면 사실은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전화하면 대신 부인까지 앉아서 할 얘기를 뭘 그렇게 찾아가서 긴밀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둘이서 환담이 끝나고 그다음에 곧 폼페이오, 볼튼이 우리는 정의용, 강경화가 앉은 그야말로 살벌한 이제 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3월달에 서훈 국정원장이 가서 벤치 폼페이오를 만나보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벤치를 놓은 거예요. 벤치 놨어요. 그러면 지금 둘이 단독으로 만난다면 이게 20분이든 30분이 되든 간에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수하들끼리는 못한 그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사실은 정은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정은이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만 풀면은 네. 비핵화에 대한 미국이 요구한 5개 조항, 5개.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내놨던 거에 대해서 답을 곧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풀어주시죠. 한 번만 더 자, 쏘아 트럼프 보시죠. 형님 둘이 예. 만나가지고 네. 트럼프 형님 이번에 정말 제가 제 대통령직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네. 이거 2개만 풀어주면 정은이가 군부도 설득하고 지난번에 하노이 갈 때 군부가 비핵화 카드를 안 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군부 설득해서 비핵화 카드 해가지고 곧 이번 6월 여름 전에 트럼프 형님 오시기 전까지는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그 답안지를 써서 내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얘기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미국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거지 같은 미팅 형식을 갖다가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받아들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봐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얘기한 대로 이번에 트럼프의 능력을 봤잖아요. 하노이에서 전 세계의 기자들이 1시간 동안 마구잡이로 묻는데 단 한 번에 막힘없이 쫙 현안을 깨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문재인 대통령 깨고 있습니까? 못 깨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정의용 실장이나 강경화 장관도 거지 같은 형식인 줄 알면서도 거기 가봐야 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단 1분도 못 버티는 게 문재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인물 좋다는 멜라니 여사, 또 인물 좋다는 김정숙 여사, 아주 거기서 환담이나 좀 하고 실제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 능력 없는 그 대화 설득할 능력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괜히 가서 트럼프한테 붙였다고 괜히 깨지 그걸 보기 전에 거기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자꾸 우리 언론에서 언제부터 자꾸 이런 얘기 톱다운 방식이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국가 간의 업무에서는 톱다운이 없는 거예요. 없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다 깨고 있는데 무슨 문재인 대통령 특별히 뭐 또 톱다운 할 것도 없고 예. 김정은이가 사실은 톱다운이라는 희한한 얘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서 저기 하노이 가서 내가 해결할게 그러고 갔다가 실무진들 간에 이견 조정이 끝나가지고 가서 사인하고 저 와인잔 들러고 가는 게 정상회담인데 네. 김정은이 이거 때려잡으려고 만들어낸 고안한 게 톱다운 방식인가? 아니 왔었는데 답안지도 안 들고 와가지고 미국이 답안지 내니까 항복하고 그냥 얼굴 벌개져가지고 얼굴 벌거져갖고 그냥 의욕을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탑다운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의용 실장 등 그야말로 실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한 거예요. 북한도요. 북한도 이 양반들 머리에서 간단한 겁니다. 수령 체제니까 수령 한마디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도 큰 지시는 자기 주석이나 뭐 위원장이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는 아래 치열하게 시스템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4년에 그 우리가 저 제네바 핵 합의에서 네. 북한의 저 외교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걸 또 강석주 하고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줬죠. 플루토늄 한 20kg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서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걸 받아내고 그 시간 10년 벌어서 핵 개발을 완성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게 지금 그 미국과 북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하노이에 가서 한 10년에서 15년을 시간을 벌어라. 시간을 벌고 그동안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 행세를 하면은 돈도 땡기고 쌀, 기름, 뭐 북한, 중유. 일본과의 국교 수교를 통해서 뭐 200억 달러에 달하는 국교 정상화 자금도 끌어들이고 하라 그러는데 미국이 이 제네바 핵 합의로 안 가겠다고 딱 방침을 정한 거예요. 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와 우선 핵 물질을 제네바 합의를 짧게 설명하시면은 그러니까 북한 제네바 우리 김 씨가 말씀하신 제네바 스타일. 그렇죠. 제네바 스타일은 북한을 갖다가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비핵화가 제일 마지막에 출구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종착역에 종전에 비핵화가 있었던 거고. 예. 그래서 거기 가기 전까지 뭐 70억 달러를 들여서 경수로도 지어주고 쌀도 한 해에 50만 톤, 중유도 주고 중유 50만 ton 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따리를 주는데 미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입구에서 비핵화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비핵화라는 거는 비핵화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그 핵심 비핵화는 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와 핵 물질을 배에다 실어서 미국의 오크리즈 핵기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출발이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뭐다. 지금 뭐냐니까 이 일종의 리비아식인데 리비아식인데 뭐냐니까 일단 너희가 현존하는 핵무기 핵물질을 다 실어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 저 오크리즈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거짓말했나 안 했나를 우리가 검증 그때 사찰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다른 부속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핵, 뭐 플루토늄 생산 시설, 우라늄, 과거 핵 시설, 그다음에 뭐 미사일 실험 기지, 뭐 핵 실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게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단계적으로 가도 좋아. 그리고 단계적으로 보상은 우리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완전히 까고 검증한다는 게 있지만은 이 입구에서 핵 무기와 핵 물질을 완전히 다 실어서 미국 가져오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핵무기, 그렇죠. 현존하는 핵물질 일단 다 실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스페인 그 대사관 가서 뭐 핵 관련 정보 빼내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중차대한 국면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 황태현 수님도 여러 번 했지만 북한이 불법 환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물도 있고 경제도 있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그 배에 핵 물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과 핵무기가 실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영국 구축함, 프랑스 구축함, 일본 자위대, 미국 해안경비대까지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의 화물 환적, 정제유 환적도 중요하지만 핵물질이 빠져나가는 거를 철통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보면 북한이
보면 시리아 등에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불법으로 수출한 그런 과거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실제 보면은 미사일도 보면 뭐 이만한 미사일들, 뭐 이런 미사일들, 뭐 대공포들이 대공 로켓이라고 그러죠. 했지만 실제 핵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런 큰 게 아닙니다. 기폭 장치 하나만 있어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갖다가 테러할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것, 이른바 로그 스테이트인 북한이 그런 식의 불법 한정할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저 한미 정상회담 네. 화기애애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처구니 없는 이제 환담이 부부간 환담이 될 텐데 그 결론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북한 비핵화를 대한 우리가 굳건한 동맹과 했지만 미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아무런 양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럴 건지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돗자리 한번 깔 텐데. 네, 한번 해보세요. 문 대통령, 네. 우리가 하노이에서 네. 정은이한테 네. 비핵화에 관해서 하라고 한글로도 친절하게 번역해가지고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은이가 아직 답장을 제출 안 했어. 그거나 보고 얘기합시다. 요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또 하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당신 우리 지금 미국이 이 서방 세계가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거요? 아니면 여전히 중국과 우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요? 입장 확실히 해.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1박 3일 여행은 아마 갔다 혹대로 갔다 혹만 쌍혹 3혹을 붙이고 오는 비극적 결말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